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닥터창입니다. 오늘은 필러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피부과 시술에 관심이 많고 잘 아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필러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정확하게 어떤 치료인지 잘 모르거나 다른 치료와 개념을 혼동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필러라는 말조차 생소한 분들도 있죠. 오늘은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하는 필러란 무엇을 말하는지, 어떻게 치료하고 무엇을 위해서 왜 치료하는지, 어떤 효과를 보고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필러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필러란 무엇일까요? 영어로 필러라고 하면 채우는 것이란 뜻이죠. 말 그대로 필러란 우리 피부나 그 아래쪽에 무엇을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러라는 물질로 해당 공간을 채워서 피가 늘어나는 효과를 이용해서 보다 예뻐지는 미용적인 치료 효과를 내는 시술입니다. 같은 말이지만 필러 치료에서 볼륨 효과라는 말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피부 아래 공간을 채워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노화 치료, 즉 나이가 들면서 꺼지는 부위를 채워서 젊어 보이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얼굴 모양을 좀 더 예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름선을 채워서 주름선을 옅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따가 다시 알아보기로 하고요. 필러 자체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필러의 성분에 따라서 어떻게 필러의 종류가 구분되는지 필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필러는 크게 분류하자면 흡수성 필러와 비흡수성 필러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흡수성 필러란 체내에서 자연스럽게 분해되어 흡수되는 필러라 시간이 지나면서 6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에 걸쳐서 점차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필러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히알루론산 필러가 대표적인 흡수성 필러죠. 투명한 무색의 젤 형태로 되어 있고 얼마나 단단하게 유지되는지 아니면 묽게 잘 퍼지는지는 필러가 사용되는 부위와 그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라인으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브랜드가 나와 있는데요, 수입산으로는 벨로테루, 레스틀렌, 주비덤 등이 유명하고 국산으로는 이부아르, 체움, 뉴라미스, 유스필 등등 다양한 히알루론산 필러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폴리락틱 액시드, PLA라고 하는 성분의 스컬트라, 주베르과 같은 제품도 필러로 이용이 되고요. PC의 성분으로 엘란세라는 제품도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은 히알루론산과 달리 제품의 물질 자체가 공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조직 내에 콜라겐 생성을 유도해서 자기 살이 차오르게 하고 필러의 성분 물질은 사라지게 되는 기전을 가지고 있죠. 칼슘 하이드록시 에퍼타이트라는 성분의 레디어스라는 제품도 흡수성 필러로 나와 있습니다. 비흡수성 필러란 자연적으로 분해되어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지속되는 필러입니다. 아테콜 또는 아테센스, 벨라필, 라이콜이라는 제품은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 PMMA라는 성분으로 되어 있고요. 퍼퓸과 같은 폴리알킬리마이드라는 성분의 필러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성분의 필러가 좋냐? 당연히 질문을 하실 텐데요, 의사들마다 물론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유일하게 녹일 수 있는 성분인 히알루론산 필러가 가장 안전하다는 데는 대부분 동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알루론산 필러가 등장하고 나서 필러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대중화됐고요. 현재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필러 성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히알루론산 필러를 녹이기 위해서는 히알루로니데이스라는 히알루론산을 분해하는 효소 성분의 주사를 맞으면 하루 이틀 만에 쉽게 녹아서 사라지게 됩니다. 히알루론산 필러 외에도 일시적으로 유지되는 흡수성 필러들이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비흡수성 필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필러가 조직 내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수록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많아지기 때문에 비흡수성 필러의 경우에는 매우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시술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필러를 어떻게 시술하는지, 필러를 주입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술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는 게 시술 받는데 불안감도 덜하고 시술에 대한 이해도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러를 주입하기 위해서는 끝이 뾰족한 바늘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끝이 뭉툭한 캐뉼라라고 하는 주입 도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캐뉼라는 끝이 뾰족하지 않고 둥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피부를 뚫을 수는 없고 바늘로 피부를 살짝 뚫고 나서 이 관을 삽입하게 됩니다. 관 끝쪽에 측면부에 만들어진 구멍을 통해서 필러가 주입이 됩니다. 샤프 니들과 블런트 캐뉼라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끝이 뾰족한 바늘은 정확하게 원하는 부위에 주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혈관을 찌르고 혈관 안으로 주입될 가능성이 드물지만 캐뉼라에 비해서는 그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멍도 잘 들죠. 하지만 캐뉼라는 끝이 뭉툭하기 때문에 혈관을 찔러서 혈관 안으로 필러가 주입돼서 사고가 날 가능성은 훨씬 적습니다.
따라서 저의 경우에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어느 부위든 캐뉼라를 이용해서 주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주입하는 방법은 의사들마다 다양한데요.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원하는 부위에 필러를 넣어서 어떤 공간에 볼륨 효과를 주게 됩니다. 직선 방향으로 빼면서 필러를 주입하기도 하고, 부채꼴 모양으로 고르게 넣는 테크닉도 있고요. 그물 형태로 넣는 테크닉도 있습니다. 부분 덩어리째 뭉쳐서 주입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주입 깊이도 다양하게 그 목적에 따라서 뼈 위에 깊게 주입하기도 하고 진피층에 아주 얕게 주입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논문이나 교과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방법들을 기반으로 해서 시술하는 의사들마다 본인의 경험에 따라 선호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시술 효과와 안정성 면에서 본인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시술을 하게 되죠. 필러 시술은 무엇보다 안전하게 시술돼야 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꼼꼼하게 시술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저 역시 그렇게 시술하고 있고, 필러의 양이나 시술 속도, 시술의 편의성보다는 안전한 방법을 최우선으로 해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필러의 치료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노화 치료 관점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먼저 볼게요. 나이가 들수록 얼굴에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저는 4가지 노화 증상으로 구분을 해서 진단을 하고 치료 계획을 짭니다. 꺼짐, 처짐, 주름, 탄력 저하, 그 4가지 증상이고요. 그 중에서도 꺼지는 증상을 주로 필러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꺼짐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얼굴 피부 아래 조직의 볼륨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을 필러로 다시 복원시켜주는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얼굴, 뼈, 지방층 모두 부피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두개골의 크기가 점차 작아집니다. 그리고 이 아래 턱뼈의 사이즈도 작아지는데요. 뼈의 폭도 작아지고 길이도 짧아지고 전체 부피가 줄어들게 되죠. 이렇게 뼈의 크기가 감소하다 보면 그 겉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 피부는 처지게 되는데요. 뼈와 내부 조직에 의해서 팽팽하게 지지가 되고 있다가 조직의 부피가 작아지면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또는 살을 빼면 잘 맞던 옷이 헐렁해서 푹 처지는 것처럼 얼굴 속의 구조가 작아지기 때문에 겉에 있던 피부는 그만큼 처지게 됩니다. 뼈뿐만이 아닙니다. 지방의 부피도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는데요. 얼굴 피부 아래 지방층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 개의 지방 주머니처럼 되어 있습니다. 지방층이 한 통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주머니로 나눠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깊은 곳, 뼈 바로 위에 있는 깊은 지방층이 있고, 피부 아래 얕은 곳에도 얕은 지방층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방층의 부피가 감소하는데 주로 깊은 지방층의 볼륨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얼굴에는 꺼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울퉁불퉁 굴곡진 형태를 띠게 됩니다. 얕은 층의 지방 중에서 얼굴의 아래쪽에 있는 일부 지방은 중력에 의해서 지방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지방이 축적돼서 쌓이는 부분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팔자주름 위에 도톰하게 살이 처지는 부분하고요, 입가에 심술보라고 불리는 부분, 턱 라인과 같은 부위는 나이가 들어 처지면서 이 부분은 오히려 지방의 부피가 증가하는 부위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지방층의 부피가 감소하기 때문에 얼굴이 굴곡져 보이고 처져 보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필러를 이용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볼륨을 보충해 줌으로써 얼굴 라인도 다시 매끈하게 해주고 처진 부분에 리프팅 작용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얼굴의 거의 모든 부위에 나이가 들면서 볼륨의 감소가 올 수 있는데 주로 두드러지는 부위는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얼굴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살펴보면 이마와 관자놀이 부분의 볼륨이 줄어들어서 관자놀이가 퀭하게 꺼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고요. 눈 주변으로는 눈꺼풀이 꺼져서 퀭하게 보일 수 있고, 눈 밑도 볼륨이 줄어들어서 꺼져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 팔자주름 부위도 코 옆이나 주름선을 따라서 쭉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앞광대라고 해서 정면에서 보이는 광대 부분도 볼륨이 줄어들면 얼굴 앞쪽이 밋밋하게 꺼져 보이고 어떤 경우에는 주름처럼 패여 보이기까지 합니다. 볼에도 볼륨이 줄어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옆볼에서부터 앞볼까지 볼륨이 줄어들면 해골처럼 푹 꺼진 모습을 보이게 되고 땅콩 모양의 라인을 보이면서 광대가 더 도드라져 보이기까지 합니다. 나이 들면서 입술도 점점 얇아지고 밋밋해지면서 입꼬리도 처집니다. 입꼬리에서부터 턱 라인까지 이어지는 마리오넷 라인도 주름처럼 꺼져 보이고요. 턱 역시도 이 앞턱이나 턱 라인, 옆턱까지도 아래턱뼈가 작아지면서 볼륨의 감소를 보입니다.
또한 손등도 원래는 오동통했던 손등이 마치 가죽만 남은 것처럼 볼륨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러한 부위들 모두 필러를 이용해서 볼륨을 보충해 줌으로써 보다 젊어 보이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얼굴의 모양, 윤곽을 보다 예뻐지게 하는 성형 목적의 시술이 있죠. 볼륨을 교정해주면 예뻐지는 부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를 세우는 경우, 그리고 앞턱이 빈약해서 무턱인 경우에는 턱을 보기 좋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이마가 들어간 경우에 이마를 조금 매끈하게 볼륨감을 주기도 하고요. 입술이 빈약한 분들은 입술을 도톰하게 해주고 입꼬리도 올려주고 입술 라인도 보다 선명하게 해서 좀 더 생기 있는 입술을 만들기도 하죠. 얼굴 가운데 부위에 애플칙이라고 하죠. 볼륨감 있는 광대 부위를 만들어서 젊고 생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가슴이나 엉덩이 등에도 필러 시술을 해서 좀 더 풍만하고 볼륨감 있는 몸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름선 치료인데요. 이렇게 주름선을 따로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필러를 채워서 어떤 볼륨 효과, 어떤 확대 효과를 낸다기보다는 피부에 얕게 새겨진 주름선에 얕은 층에 주입하는 방법으로써 그 주름선을 채우고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주름선을 옅어지게 하는 약간은 다른 방법의 치료이기 때문에 주름선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필러를 깊숙이 주입하기보다는 진피층이나 피부 바로 아래 주입해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흔히 보톡스로 해결되지 않는 주름들을 주로 시술을 하는데요. 이마를 올리거나 미간을 찌푸리지 않아도 이미 새겨져 있는 주름선, 그리고 특히 팔자주름인데 이렇게 입가까지 연결되는 팔자주름의 아랫부분, 그리고 입가의 반복적인 움직임 때문에 이 새겨진 주름선들 역시 이러한 방법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필러로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부위들이 있는데요. 각각의 부위별 치료에 대한 설명은 저희가 다음번 시간으로 그 기회를 또 따로 내보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필러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필러 부작용은 크게 3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관 폐색, 두 번째는 면역 반응, 세 번째는 감염입니다. 혈관 폐색은 주입된 필러가 혈관을 막아서 혈액이 공급되는 부위에 혈액이 통하지 않아서 피부에 괴사가 온다든지, 눈으로 가는 혈관을 막으면 심지어 실명이 된다든지 하는 부작용을 말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부작용이죠. 피부에 영구적인 흉터를 남길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부작용입니다. 필러가 대중적으로 그 사용이 점차 늘어나면서 이런 부작용들도 드물지만 그 케이스가 늘어났었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로 이런 부작용을 피할 수 있는 시술법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혈관을 막지 않게끔 해부학적 구조도 시술자들 사이에서 많이 공부가 되면서 최근에는 이런 부작용의 빈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부작용은 생기면 꽤나 고생스럽고 무서운 부작용이긴 하지만 혈관을 막는 걸 피하기 위해서 가급적 끝이 뭉툭한 캐뉼라를 이용해서 시술을 하고 해부학적 구조를 잘 파악해서 혈관을 막을 위험성이 적은 부분으로 잘 주입을 한다면 이런 부작용들은 거의 막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혈관이 막혔을 때 치료로는 히알루론산 필러의 경우에는 해당 부위 필러를 빨리 녹여서 없애고 그 부위의 혈액순환을 빨리 재개시키는 것이 첫 번째 치료이고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라면 해당 부위의 피부가 잘 재생이 되고 흉터가 남지 않도록 상처 치료를 잘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작용은 면역 반응, 즉 알러지 반응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미리 예측하기도 굉장히 어려운데요. 필러에 대해서 우리 몸이 이물질로 인식하고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죠.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에 우리 인체 내에도 존재하는 필러지만 필러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히알루론산 입자가 서로 잘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교제라는 성분이 추가가 됩니다. 이러한 첨가물들이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오랫동안 사용돼 오고 어느 정도 안전성이 입증된 많이 사용되는 그런 필러를 사용하는 것이 가급적이면 면역 반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면역 반응이 생긴다면 필러를 맞은 부위가 부어오르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특히 감기에 걸린다거나 피곤하거나 전신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잘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약물 치료로 면역 반응을 가라앉혀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녹는 필러의 경우에는 녹여서 없애버리기도 합니다. 세 번째 부작용은 감염입니다.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항상 깨끗하게 소독을 하고 무균적으로 시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시술 직후에도 시술 부위에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염이 생긴 경우에는요, 항생제 치료를 하게 되고요. 물론 녹는 필러라면 녹는 주사를 맞아서 필러를 녹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필러 시술이 어떤 것인지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필러 시술은요, 안전하게 잘 사용된다면 아주 간단한 시술로 노화 증상을 치료해서 젊어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나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예뻐질 수 있는 좋은 시술입니다. 다만 꼭 안전하게 시술을 받아야겠죠. 따라서 필러 시술을 고려한다면 병원에 찾아가셔서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선 본인에게 잘 어울릴 수 있는 치료인지, 치료 후에 예측되는 결과를 미리 잘 상담을 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인지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본인이 맞는 필러의 이름과 성분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혹시나 원치 않은 반응이 생기거나 추후에 어떤 추가 시술이라거나 다른 시술을 할 때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필러의 제품명 그리고 그 성분은 꼭 알고 치료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창이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